7월 16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일부 하겠습니다. 최근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별 흠이 안 잡히니까 죽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는데 더해 어젯밤에 MBC 스트레이트 주진우 김희성이 진행하죠. 탐사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스트레이트에서 저에 대한 아주 웃기는 장난을 쳤습니다. 뭔 장난을 쳤냐? 그 프로는 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앞에 한 8분 이상 가짜 뉴스들을 쭉 언급했어요. 그래서 6월 29일 트럼프 방한 환영 집회, 조국이 공산화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의 70%가 공산주의로 넘어갔고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서울역에 집회가 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공산화의 근거로 세월호 마크를 꺼내들어 세월호 마크가 북한을 상징하는 주체사상의 마크다. 그 근거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노란 리본 상징성, 사탄의 상징 이런 제목이 있었고 이 유튜버 영상은 에세드 흑여제 전번에 저를 반미 좌파라고 한 거기서 제작한 것으로 세월호 리본의 상징성을 북한에서 찾았다고 주장한다. 북한 노동단기를 소개하면서 농민을 상징하는 낙과 망치를 생략하면 세월호 리본이 조립돼 탄생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것은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도 똑같았다. 한 유튜버의 망상이 빚어낸 그림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톱스타 뉴스라는 한 인터넷 언론이 지금 보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나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숱하게 우리 보수 진영 안에서도 트집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황당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거나 또 황당한 소리를 하거나 종교적이거나 또 개인에 대한 맹신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인신공격하고 있었다. 특히 대선부터 나돌았던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이다. 유튜버 대식가가 제작한 한 영상은 조회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칠 정도로 식탐이 과하고 뇌가 작동하지 못해 성욕 과잉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버 신인규는 김정숙 여사가 해외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해당 영상은 교모히 편집된 것으로 이미 언론에서 가짜 뉴스로 밝혀진 바 있다. 요까지 딱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등장합니다. 서울 목동의 한 주민은 황장수의 유튜버 영상을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00억 대출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있었다. 문 대통령 사이의 직업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200억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미 가짜 뉴스로 판명된 바 있다. 그 주민은 황장수 유튜버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준희 기자는 이명박 사무실로 취재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0억 대출을 덮기 위해 이명박을 잡는다는 주민의 한 주장에 애를 먹었다. 자, 요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MBC 스트레이트에 나온 영상을 보고 이 지금 인터넷 언론은 그 영상이 있는 대로도 전달하지 못하고 또 지 나름대로의 지금 이 전달 과정에서의 상상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56회를 보면 8시 18분부터 무슨 방송이에요? 방송 이름이 하고 한 주민이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이 기자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들어가면 돼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황장수 많이 들어요. 정치 돌아가는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에요?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가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옳은 말만 해요. 이렇게 이제 끝나요. 앞에 장면이. 자, 그러면서 전해진 뉴스하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이한테 직업이 없었는데 200억을 대출해 줬나 봐요.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보냐 하니까 황장수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전부 사실만 말한다. 요렇게 하니까 기자가 유도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에요? 요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주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가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옳은 말만 해요. 요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낙되는 듯 하다가 그러면서 전해진 뉴스가 이제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이한테 직업이 없었는데 200억을 대출해 줬나 봐요. 자, 인과관계로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이한테 200억을 대출했다고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100% 느껴지도록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옷을 보면 겨울옷이에요. 한참 추울 때 밤에 운동하러 나갈 때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찍어놓은 자신들의 자료 화면. 자, 거기에서 황장수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유도해 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럼 언제 이 사건들이 터졌느냐? 1월 한 30일 전으로 터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문재인 사이가 200억을 뭐 대출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 저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이런 것이 낚싯감일 수 있다. 우리 보수가 뭘 폭로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정권이 200억을 직접 대출을 해줬을 리는 없을 거다. 사이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돌리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대출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부터 문재인 사이한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낚싯감에 좀 걸려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 이야기는 문재인 사이 대출 200억 이야기는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것은 낚시일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딸과 사이가 동남아로 이주한 걸로 밝혀졌다고 1월 29일 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추가로 제기한 내용이 한간에는 사이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됐다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급하게 재산을 정려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하는 의혹과 추측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바로 그러니까 문에 지금 이 사이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등장을 해서 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문을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던지는 떡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못 그걸 물면 낚싯감으로 걸려가지고 다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200억을 저런 식으로 빌려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700억대의 벤처, 진흥을 위한 펀드를 운용하는 권한을
문재인 사이가 다닌 회사에 사무실을 빌려주고 돈을 지원해준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 밑에서 부사장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부로부터 포스코에 자회사까지 등에 업고 700억대의 이런 벤처 자금 운용 권한을 맡았고 그 중에 200수십억은 한국 벤처 투자라는 데서 또 모태펀드를 받아서 운용하고 그래서 그 한국 벤처 투자의 사장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다. 거기에 주영철 대표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맥락이 충분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이 200억이 떡밥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문재인 사이 말하는 거 똑똑히 들었다. 200억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황 소장을 죽이려고 달라든다. 또 다른 사람은 저도 분명히 들었다. 낚시하는 거다. 저런 걸 뿌리면서 우파가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황 소장은 팩트체크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이멍수 변호사도 그렇게 들었다고 저한테 연락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 황당한 소리를 퍼뜨리고 그러면서 대중들을 갖다가 몰아넣는 것.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사람도 문현동 금계를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간에 뿌리는 저는 일각의 보수 쪽에 있다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정말로 궁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을 공격할 때는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좀 힘들더라도 쪼아 들어가야지 황당한 소리들을 전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뻥튀겨서 이야기한다고 문이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실에 근거한 입장을 주로 전달하는 사람인데 저를 문재인 사이 200억하고 엮어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해요. 싹 이래 엮어놓으니까 금방 톱스타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이 걸려들어서 마치 그 방송에 제가 200억을 갖다가 문재인 사이를 말한 것처럼 그 주민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곡이 1차, 2차 돼 가면서 확산되는 거죠. 이제 이 기사 때문에 황장수가 문재인 사이 200억을 유튜브에서 주장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MBC는 교묘하게 황장수 걸 본다 하니 그 황장수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기자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요즘 가짜 뉴스 많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니 황장수는 사실만 말한다 해놓고는 곧바로 또 다른 멘트로 문재인 사이가 직업이 없었는데 200억을 대출해 줬나 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황장수 많이 들어요. 예? 정치 돌아가는 거 다 나와요.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사실 이야기해요. 하는 말과 또 이 사람이 문재인 사이가 직업이 없었는데 200억을 대출해 줬나 봐요 하는 거는 이분이 뭘 보고 말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방송에서는 이 200억이라는 부분에 근거가 없고 떡밥이고 낚싯감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하나를 몰려들어서 약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도 다 거짓이라고 만들기 위한데 걸려들었다. 곧바로 사이회사 대표가 나와서 뭐 1억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렇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확인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엮어버리니까 이 말이 황장수가 한 것처럼 누가 봐도 됐고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기자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버렸단 말입니다. 자, 지금 저를 못 죽여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가짜 뉴스 떡밥을 뭡니까? 안 물죠. 살살 빠져나가죠. 자, 그리고 제가 많은 폭로를 하지만 그런 진짜 제가 센 폭로를 한 부분을 가지고 정권이 저를 고소하거나 붙자고 안 합니다. 우리들 병원이나
불법 환적을 가지고 저것들이 황장수가 이런 문제를 했는데라고 시비 걸립니까? 안 겁니다. 왜? 그거는 덮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겠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남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라고 저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저를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겁니다. 행인의 지금 발언처럼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짜집기를 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이 옷이요. 겨울의 옷입니다. 요 분도 그렇고요. 겨울에 찍어놨던 자료 영상, 아마 저를 죽이려고 유도하는 그런 영상들을, 그런데 유도가 안 되니까 짜깁기를 해서 이제 마치 제가 가짜 뉴스를 말했냐, 가짜 뉴스 사례들 중에 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에 저 말고 다른 언급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자신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넣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저를 갖다가 슬쩍같이 끼워 넣어서 저런 허접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목록에 황장수도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라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써봐도 안 되고 저런 걸 써봐도 안 되니까 지금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올 1, 2월 달만 가도요. 정치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1, 2월 달에 좀 집중됐죠. 앵그리 블루 1차 집회를 작년 12월 달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그때부터 황장수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이제 이 뉴스 브리핑에 대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조회 조작, 구독 취소부터 노출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부터 뭐 온갖 형태의 장난을 다 쳤어요. 기본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방송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밤에 되면 어제도 알짜 없이 1부부터 5부까지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빨리 안 하냐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일에 대한 법적 대응은 서둘면 집니다. 차근차근 해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끌어내기 위해 저녁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다니는 공원 같은 데 가서 아마 기자들이 말을 시키고 유도해서 아마 저 사람은 제 거를 칭찬한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이 사이 200억이라는 문제를 별개로 던졌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말을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주민은 어떻게 저런 말을 했겠어요? 아마 본인이 착각을 했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든가 아니면 편집 기술에 의해 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당시에 화제가 되어 있는 1월 30일 전이니까 딱 맞죠? 요 날씨나. 그 당시에 화제가 되어 있는 문재인 사이 200억을 저 문제하고는 별개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분이 저를 칭찬했던, 저분이 뭐 저를 비판했던 그거는 가짜 뉴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MBC가 제 방송의 내용을 직접 캡처해서 황장수가 며칠 날 방송한 어떤 제목의 내용에 몇 분에 황장수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말했다고 해야지. 지나가는 행인 잡아놓고 말을 시켜가지고 제 칭찬하는 척 만들어 놓고는 끝에 제가 가짜 뉴스를 말하는데 그래도 저 여성은 저를 맹신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제가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마치 대중에게 맹신케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의 입을 빌어서 가짜 뉴스를 말합니까? 그런데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뉴스를 확인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딱 저만 남의 입을 빌어서 말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 굉장히 비겁한 수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만 해도 참 밤에 또 빼고 그래서 유튜브 뭐 통계 이런 데 보니까 뉴스 브리핑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화를 삭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을 해보니 톱스타 뉴스인가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저를 마치 내가 문재인 사의 200억을 말한 것처럼 만들어 놨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맹신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내용 좀 확인해 달라 하고 사무실에 와서 또 직접 찾아보니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비판하려면 자기들이 뉴스 브리핑에서 직접 내가 문재인 사의 200억을 정부가 대출해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그걸 앞에 놓고 제가 가짜 뉴스를 말했다 해야지. 자, 행인을 갖다가 잡고 말 걸어서 제 칭찬하는 척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입에서 뜬금없이 200억 대출 문제를 말하게 하면서 앞뒤를 묶어서 황장수가 말한 듯이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장난을 친 거는 이거는 황장수를 죽여라고 오다가 떨어져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1월 달쯤에 만들어진 저 자료 화면을 이제사 또 2%에 틀어서 숱한 가짜 뉴스 전파범 중에 하나로 저를 끼워 넣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MBC 그리고 이 톱스타 뉴스 기자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요.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거기 있는 대로라도 써야지요. MBC가 1차 왜곡을 시켰고 이 기자는 2차 왜곡을 시켰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토끼가 늑대가 되고 이제 호랑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사이비 가짜 언론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절대 지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팩트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황장수가 200억을 말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내용을 짜집기 해서 밖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사람이 수십만일 거고 수백만일지도 모르죠. 이거 지금 용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MBC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적발하기 위해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가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MBC의 모습입니다. 자,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잡으려고 한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자, 저거들이 하고 있는 방송이 가짜 뉴스죠. 그걸 또 보도한 놈도 가짜 뉴스고요. 자, 그래서 가짜 뉴스를 방송하면서 거기에 슬그머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저를 집어넣은 이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혼을 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자들 딱 걸렸습니다.